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지금은 밤 9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이제 완벽하게 밤 시간을 장악을 했습니다. 민물과 설물이 교차하는 그 지점, 그리고 여름과 가을 또는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그 지점,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이온 음료 같은 거 야외 라이딩 가거나 또는 이제 등산 갈 때 얼려 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걸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꺼내면은 좀 녹아 가지고 슬러시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과 같은 요 시점이 되게 청량감을 주고 좋아요. 제가 이 첫날 만날 이 티셔츠 쪼가리 입고 영상을 남겨가지고 좀 민망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곧 있으면은 반팔 티셔츠는 앞으로도 계속 있겠지만은 겨울 추리닝 또 패딩 이걸 또 아마 질리도록 입고 영상 앞에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 사이사이에 영상을 남기는 거라는 핑계로 이렇게 복장에 신경을 안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매일경제 지난주 토요일 9월 11일에 이낙연 씨가 이재명에 대해서 살아온 궤적이 불안하다 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 씨가 맞받아 치기를 한 점 부끄럼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이 점이라는 단어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 과거의 연인 관계라고 알려진 김부선 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재명 씨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 가지고 이 점이라는 글자에 제가 시선이 갔었는데요. 저는 이재명 씨가 김부선 맞죠? 그 여자 김부겸하고 좀 헷갈리는 이름인데, 김부선하고 사귀었던 간에 김부선 할머니하고 사귀었던 간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나이가 왜 그런 것을 숨기는지에 대해서는 좀 갸우뚱한데, 한국 정치 지형에서 과거의 어떤 오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무턱대고 인정을 하고 시인을 했다가는 정치 생명이 끝장날 것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말을 회피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남자로서는 조금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기가 차게 살아온 것 같던데, 형수에 대해서 그 특정 신체 부위를 찢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흔적도 있던데 저는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앞으로도 어린 여학생들이 듣지를 말길 저는 희망을 하는데요. 이른바 이제 도덕 평가론이라고 할까요? 도덕이라고 하는 준거 틀에 맞추어서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논쟁이 이제 떠올랐죠. 이건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뿌리 박힌 그런 인간 판단 준거 틀이기도 한데요. 제가 책을 한 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소개해 볼까요?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리와 기로 해석한 한국 사회, 오구라 기조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펴낸 책입니다. 이 오구라 기조는 독특해요. 한국의 풍습을 배워보고자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자예요. 이를테면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반일 정서에 편성해서 그것에 원하는 말을 내뱉음으로써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호사카 유지 같은
학자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소개가 됩니다만은 한 발은 한국에 딛고 한 발은 일본에 딛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일본 태생이고 일본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한 1할 정도는 한국에 딛고 있다고 볼 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자기 개인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또는 한 국가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자기에 대해서, 자기 조직에 대해서, 자국에 대해서 냉정하게 담백하게 성찰해 내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학문에서의 비교 학문과 같이 이러한 외국인들 또는 타자의 시선으로 보는 어떤 평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으로 성찰해 봄직하죠.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또 외국 선교사가, 외국 학자들이 내놓은 조선이라든지 한국 사회에 대한 단면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록물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봄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한국은 주자학이라고 하는 사상에 지배되어 있으나 한국인들은 못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그 다음에 한국은 국토 자체를 의인화해서 감각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예를 들어서 뭐 한반도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신용하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죠. 쇠말뚝 신화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청량에 필요한, 또는 군부대에서 유격 훈련용 로프, 결속을 목적으로 쇠말뚝을 박아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반도의 전기를 끊어놓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쇠말뚝을 박아놨다, 뭐 이렇게 하는 신용화라는 학자도 있고, 또 이 책에도 나옵니다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민족 정기, 한국인의 몸의 유기체성은, 이 앞에는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몸 철학이라는 새로운 철학 개념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아주 짧게 세션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책을 읽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책은. 그리고 달락달락 다 끊어져 있긴 하지만 다 읽고 났을 때는 하나의 유기체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 책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책인데요. 재미도 있고 읽기가 쉬우니까요. 한번 권해봅니다. 이 생명체는 이제 국토 자체를 생명체로 여기는데, 이 생명체는 세계에서 가장 순수하고 진정한 기가 흐르고 있다. 기라는 것은, 이 저자는 여기서 에센스라고 표현하는데 엑기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식으로는. 민족 정기, 바를 정자의 정기, 또는 민족 정기, 맑을 정자의 정기가 흐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 기는 반도 북단의 백두산에서 발하여 기맥을 타고 남하하여 반도 남단의 지리산으로 흐른다. 지리산에 도달한 정기의 선봉은 바다 건너 일본으로부터 밀려오는 사악한 기운을 억누르기 위해서 항상 힘을 충만하고 있다. 한반도를 호랑이의 모습으로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는가? 호랑이의 척추가 바로 이 기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길을 지배하는 도덕성, 즉 리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우리 지역의 경주 이야기도 나옵니다. 경주에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 길 강 건너편에 김유신 장군의 그 묘가 있거든요. 그 묘 밑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기차가 지나가게끔 만들어 놨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경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이 철도가 있었고요. 그것을 두고 이제 경주 또는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의 기, 맥, 또 정기를 끊어놓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실은 그게 일본인들이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정하려고 했는 것인데, 게다가 그 김유신 묘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묘입니다. 가짜묘입니다. 그 12지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묘가 가짜묘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까 신용화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그 쇠말뚝 신화와 똑같은 맥락인데요. 이렇게 이제 한반도에다가 억지로 호랑이 모양을 이렇게 구겨 넣어 가지고
예, 무리하게 척추까지 휘어가면서까지 넣어놨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의 단맥도, 예, 맥을 끊어놨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기호학에 속하는데요. 북한산은 큰 대자를 이루고 있고 조선 총독부는 일본의 일자인데 그걸 이제 눕혀놨습니다. 그래서 경성부청은 근본 본자를 본떴다. 북쪽에서는 기맥을 끊고 대일본의 쇠기를 박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민족 정기라는 사상은 일본과 같은 사악한 탁기에 대항하기 위한 근거로, 탁한 기운에 대항하기 위한 근거로 민족이 처해 있을 때 특히 강조된다.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꾀하기 위해서, 국민 총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등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주창되었다. 맞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만들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단재 신채호에 의해서 정리되었던, 뭐 유럽으로 가자면 1800년대에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한반도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 사상은 길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길을 지배하는 도덕성, 즉 리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이 책 부제목에서도 나오지만 리와 기로 해석한 한국 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와 기는 좀 단적으로 대입하자면 정신과 물질, 또는 뭐 의식과 물질,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의식과 물질은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의식이 더 높다고 하고 물질을 하대하는, 근데 또 그 의식조차도 주자학에 기반한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자학은 또 핵심은 도덕이다. 도덕 명분론을 내세워 가지고 그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게 되면은, 예, 양반 집단에 의한 헤게모니입니다. 상놈은 거기 아예 포함이 되지를 않죠. 경합 과정에 양반끼리의 말로서 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일본에서는 남자들끼리는, 남자는 말로 하는 거 아니다, 칼 뽑아, 칼로서 이제 승부를 낸다, 이런 것이고, 조선에서의 양반들은 이제 입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입싸움을 하는데, 글쎄요, 이런 시쳇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아가리 파이트라고 하는 거. 누가 옳고 그르냐, 이 글자의 획은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명분적인 싸움들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본 학자는 뭐 조선을 비하하고 일본을 띄우고 그런 내용은 여기는 없고요. 아주 담백하게 일본과 한국, 그리고 아울러서 아시아 문화, 중국 포함한 그 풍습에 대해서 그냥 담백하게 이렇게 서술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여기 국토를 그 의인화해서 오롯이 인체로 감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비단 이 한반도라든지 아시아뿐만 아니고 유럽에서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우리 뭐 이곳에도 토속 풍습이 있긴 하지만은 특히나 유럽에서는, 독일에서 그런 풍습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지구의 대지를 어머니의 자궁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것과 함께 이 토속적인 풍습에 의해서 한국에도 지금 뭐가 있냐면은 세도나라고 하는 지역에, 미국에 거기 가면은 우주로 통하는 기가 가장 강하게 이제 통하는 땅이고, 거기에서 명상을 하게 되면은 아주 큰 효능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알리고, 그걸 가지고 여행 패키지로 삼기도 하고요. 이제 컨텐츠 개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흙을 퍼담아 가지고 이제 선물로 주거나 이제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요. 그 흙을 지니고 있으면 강한 기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조고라고 하는, 실제 일본에 보면은 일본 울트라 니폰으로 되어 있는 그 일본의 응원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붉은 악마인데 굉장히 상징적 대립인데, 그 일본의 국가대표팀에 보면은 우리는 호랑이로 되어 가지고 붉은 악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축구대표팀이 삼조고를 형상화해 놨어요. 그게 이제 동양 사상이고 부여 계통에서 내려오는, 예를 들어 우리 신라는 흉노족에서 기인한 늑대를 숭상하는 풍습을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등 여왕이 묻혀 있는 곳도 그 뭡니까, 그 뭐죠, 늑대, 랑산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늑대가 누워 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부여, 고구려,
백제, 일본 요렇게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조고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삼조고를 이렇게 형상화해 놓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쇠도나 지역에서 그 마고라고 하는,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삼신 할매예요. 지구를 이제 이게 임신했는 듯 품고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명상의 컨텐츠로 이제 여행 상품화 해 놓은 게 있는데, 일본에는 이제 그 삼조고를 이제 형상화 해 놓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그런 풍습이 아직까지 강해요. 그래서 독일의 환경 원리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환경 원리주의 또는 환경 운동가들 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강성 그 환경주의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운동가들은 종북적인 성향으로도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토속적인 신앙이라든지 또는 좌경적인 세계관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것과 친화성을 보이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환경운동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친화성을 갖고 결국에는 종북적인 성향으로도 맞닿아지는 민병 같은 그런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그런 이제 드레스 코드에서도 나타나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필요 조건으로서 개량 한복을 입거나 머리를 자르지 않고 따아 있거나 뭐 그런 그 어떤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제 영상을 제 스스로 추천하기는 좀 민망합니다만은 그 환경 파시즘이라고 하는 그 콘텐츠를 제가 제 영상에 한번 영상으로 기록이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사기, 에코 스캠이라고 하는 것과 그때 그 미래한국에서 나온 리포터였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함께 엎쳐가지고 말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혹시나 기회되면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그런 게 이제 경제관이라든지 어떤 국가관의 좌경화와 맞물려 가지고 좀 교집합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점들을 민감하게 좀 캐치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덕에 대한 어떤 명분 싸움,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산업공상에 기반한 조선 사회가 그런 사회에 저는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일본은 사무라이들이, 남자들이 칼로 싸우고 조선은 입으로 싸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국 사회도 보면은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내놓느냐, 인간 사회에 어떤 문명적 진보를 만들어내고 풍요로움을 안겨다 주느냐가 아니라 오로지 말로서 싸우고 말로서 도덕 헤게모니를 거머쥐면서 권력과 부까지 거머쥐게 되는 그런 어떤 사회 풍토가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 남아있고, 그것을 일소하려고 했던 체제,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오는, 사실은 지금 전두환은 좌익 진영에서는 거의 뭐 인간 취급을 안 하지만은 우익 진영에서도 전두환을 손절해 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은 전두환은 그 시대에 굉장히 저는 선방했다고 보고요. 선방했다고 하는 것은 체제를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세력들을 잘 제압을 했고 경제 성장을 잘 계승을 했는, 그래서 제가 선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풍토, 실사구시의 풍토가 지금 다시 뒤집어져 가지고 산업공상의 체제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돌아가는 관성, 강한 관성에 끌려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지금 회귀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일소해야 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지금 뭐 어떤 특정 정당과 정당의 대결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념의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그것과 함께 저는 뿌리 근본적으로는 조선으로 회귀하느냐 마느냐에 지금 그 기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이재명 이야기하고 뭐 도덕 이야기하고 삶의 이력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런 걸 한번 비유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어떤 고깃집이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포함해서 파는 숯불 고깃집이 있어요. 거기서 고기를 이렇게 따듬는 것을 우리가 추려내는 것을 사박기 작업이라고 하죠. 사박기를 아주 잘 뜨는 거기 주인장이 있어요. 그리고 된장찌개가 사실은 고깃집에서는 백미잖아요.
된장찌개를 딱 꺼내놨는데 아주 맛있게 끓여내는 거죠. 그래서 단골이 된 겁니다. 뭐 한 달에 몇 차례를 가고 뭐 좋은 손님을 만났을 땐 꼭 그 집에 갈 정도로 단골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인장이 살아온 이력도 지저분하고 현재에도 아직까지도 가게 문을 내리고 외출했을 때는 개차반 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단골이었던 손님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집을 계속 가야 될까? 여기 가서 저 사람이 내놓는 음식을 내가 계속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끝에 이제 발길을 끊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한번 봅시다. 좀 극단적인 예예요. 굉장히 썰량해요. 불우이웃 돕기도 잘 한다고 알려져 있고 아주 도덕적인 평판이 좋은 그런 주인이 운영하는 숯불 고깃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좋은 소문을 듣고, 평판 좋다는 소문을 듣고 갔는데, 이 고기를 떠오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비계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제대로 손질이 안 돼 있고, 된장찌개라고 나왔는데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정말 맛없는 된장찌개가 나왔다. 급실망, 대실망을 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저 사람이 사람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저 가게는 계속 가서 먹어주자라고, 과연 계속 갈 수 있을까? 예, 이 양극단의 비유, 딜레마죠. 자, 이재명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형수에 관련된 욕설 하는 음성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놓는 정책을 보니까 너무나도 헌법 지향적이고 또 미래 지향적이고 대한민국을 강성대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다. 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최재형 후보 같은 그런 사람인데 정책 내놓는 거 보니까 완전 호치민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공산주의 노선을 걷게 되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다. 자, 이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까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지금 현재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재명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취도 저질이거니와 내놓는 정책도 대한민국을 바로 망하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런 급진 극좌의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한국 사회에서 주자학적인 도덕 쟁탈전, 도덕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회마다 나름대로의 다 잣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에서는 90도로 인사하고 배꼽 인사하고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나이 상관없이 한 손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헤이 하고 바로 인사를 하죠. 물론 군대 같은 조직에서는 yes sir 이라고 하는 아예 용어에서부터 바로 상하 구분을 짓는 그런 용어가 있지만, 우리가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를 볼 때 번역된 자막이 깔릴 때 한국인들이 번역을 하면서 누구 계십니까? 자, 밥을 먹어라 라고 이제 하대하고 이런 존대하는 그런 번역 문구가 있을 뿐이지, 실제 미국에는 그런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한국에는 자, 계산하실게요 라고 지나가실게요 라고, 계산하는 행위와 지나가는 행위에도 높임말을 붙여가지고 극존칭을 쓰는 그런 좀 오버하는 경향성이 있긴 한데, 그건 좀 우리가 좀 오버하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그 사회마다의 사람을 평판하고 판가름하는 그런 잣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조금 너무 오버된 것은 기름을 조금 빼봄직하지만은 지금 당장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판을 나누는 그런 기준들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 볼 만은 한데, 이런 건 어떨까요? 이재명 같은 정도의 인생 이력, 도덕성, 미국 사회에서는 받아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바이든이 자기 어떤 친인척에게 그런 통화를 했는 게 음성 파일이 나왔다. 미국 시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캐나다, 영국, 일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것이었고요. 아프리카 콩고에서도 아마 안 받아들여질걸요. 아니, 은하계 넘어서 안드로메다까지 다 펼쳐가지고 이재명의 음성을 탁 펼쳤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생명체는 저는 잘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정책까지도 그렇게 쓰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위대한 분이죠.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도 도덕적인 흠결이 없었을까요? 여성 편력이 대단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경수 여사와 바깥에까지 내지르는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도록 그야말로 박터지게 부부싸움을 수차례 할 정도로, 그래서 부하 군인 시절에도 부하 군인이 와가지고 뜯어말릴 정도로 여성에 대한 편력, 그 다음에 이제 음주를 좋아하셨죠. 술을 좋아하셨고 그런 것이 있는데 완벽한 인간을 우리가 찾기는 좀 어려운데 어느 정도 끝에서 또는 가급적이면 지탄받을 약점이 덜 있으면 좋겠죠. 덜 있으면 좋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은 걸핏하면 스마트폰으로 앞차에 대해서 찍어가지고 신고하고, 카파라치, 또 횡단보도에 저도 한번 그런 일을 당해봤습니다. 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작은 동네에 새벽 2시에 횡단보도를 약간 물고 차를 다 대놓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어떤 한 사람이 쫙 지나가면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다 민원을 넣은 겁니다. 벌금이 나오죠. 이런 건 어떨까요? 시골 마을이에요. 면 단위 마을인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엄연히. 그런데 하루에 차가 몇 대 안 다닐 정도로, 오히려 차가 지나가는 걸 기다리려고 하면 한 10분 기다려야 될 정도의 시골길이 있는데 그 신호등을 지켜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될까요? 걷는 사람이? 우리 이런 딜레마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깨끗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완벽하게 깨끗했음을 주장하면서 단란이 뭐예요? 라고 했던 안철수 씨의 말처럼 단란주점이 뭐예요?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 위선을 떨 필요도 없는, 어느 정도 사람은 다 때가 묻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위직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나마 조금 때가 덜 묻어 있는 사람이면 뭐 나쁘진 않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또 일반인들끼리에도 너무 그렇게 선명한 도덕적인 잣대까지 털어내 가면서까지 싹싹 긁어내 가면서까지 자, 다 보자, 니도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우리가 인생살이가 아니다는 거. 예. 태양이 있으면 그늘도 있기 마련이라는 거,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도 보세요. 내용은 뭐 양서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여기에 출판사가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밑에 이 글자체가 간첩 신영복 글자체로 되어 있네요.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아마 대부분요, 저도 옛날에 모르고 쓴 적도 있었습니다만 글씨체가 좀 멋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티끌 만한 오점도 없는 사람은 없다. 예, 결론 내리자면. 하지만 이재명은 너무 강하다. 외계인도 못 받아줄 거다. 정말 개방되어 있는 어떤 사회라도 이재명류의 인간형은 받아주기 힘들 거다,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고 하는 책을 그 단편적인 챕터만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끝으로 여기에서 이 책에서 말하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손님을 대할 때 손님의 행위에 대해서 계산하실게요, 지나가실게요 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오버하는 거. 뭐 손님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우린 또 고객님이라고 더 높여버리죠. 근데 한국 사회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설정한다는 거죠. 나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너 또는 당신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님이 있다는 겁니다. 님.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만 해도 충분히 직책으로서 뭐 존중하는 것인데 대통령님이라고 붙이고 변호사님, 뭐 손님, 그
그 위에 또 뭐 고객님, 층층이 더 올릴 수 있죠. 뭐 아예 붙박이로 만들어져 있는 게 스님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나 밑에는 바로 뚝 떨어져 가지고요, 놈입니다. 그러니까 님과 나, 그 다음에 놈이 돼 있어요. 굉장히 하대해 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하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통틀어 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변경으로 감아놓고, 그 우리에 못 끼는 타자는 다 남인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 관계를 감각한다, 그런 재밌는 표현도 있고요.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죠. 재밌습니다. 예,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고 하는 거 소개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